안녕하세요, 대림입니다. 네, 영상 1편, 2편 다들 보고 오셨나요? 네, 안 보셨다면 앞선 영상을 꼭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앞선 영상에서 CMA로 통장 쪼개기부터 CMA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잖아요. CMA가 하루만 맡겨놔도 수익률을 챙겨준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면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양한 상품들을 가입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혹시 본인의 투자 레벨은 과연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뭐부터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또 무턱대고 아무거나 시작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오늘은 CMA를 개설하고 막 투자를 시작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 걸음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해요. 과연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나의 투자 레벨은 몇 단계인지, 그리고 단계별 특징도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표는 투자 성향이나 위험도에 따라 분류해본 투자 레벨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또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은 바로바로 예금, 적금이죠.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재테크 방법 중 가장 쉬운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예적금만으로는 재테크하기엔 조금 요즘 이율도 높지 않고 또 뭔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 드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또? 네, 그래서 뭔가 다른 상품을 찾다 보니까 또 인터넷에 CMA를 추천하는 글도 많이 있고 주변 지인들도 그렇게 CMA를 많이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CMA 같은 경우에는 돈을 넣어두면 하루치 수익을 주니까 뭔가 투자하는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보고 싶다, 아니면 알만한 분들은 다 아는 CMA로 할 수 있는 투자 방법과 또 나의 투자 레벨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MA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계좌이면서 투자의 기초이자 준비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CMA는 은행 입출금 통장처럼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하루만 맡겨도 수익률을 주는 상품이죠. 단,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이지만 상품 특성상 증권사가 망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부도가 나지 않는 한 사실상 원금 손실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투자 레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식과 채권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주식과 채권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거든요. 채권은 투자 레벨 2단계, 주식은 6단계죠.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채권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어떤 상품인지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네, 여러분들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휴대폰이 세상에 나오기 전, 그러니까 이 세상에 휴대전화가 없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제가 휴대폰을 개발은 했어요. 그런데 이걸 세상 사람들한테 만들어서 팔 회사를 세우고 싶은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인 이제 A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실은 휴대폰이란 걸 개발을 했는데 와, 진짜 신기하지. 이거 봐봐, 이걸 만들어서 파는 회사를 만들면 진짜 대박이 날 것 같은데 근데 나 돈이 없어서 회사를 지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자 얘가 이거 진짜 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대단하다 이러면서 내가 너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줄게, 잘 만들어서 팔아서 다시 나한테 돈을 갚아, 대신 3개월마다 이자를 5%씩 줘,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근데 친구 B와 C도 소문을 듣고 나도 휴대폰 너무 잘 될 것 같아, 나도 빌려줄게, 그래서 대신 나도 빌려주면 이자 줄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명의 돈을 저에게 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이에 이 내용을 이제 쓰는 거예요. 얘들아, 돈 빌려줘서 고마워, 나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로 채권이라는 증서를 너한테 줄게. 그 채권에는 1년에 1,000만 원을 돌려주면서 대신 3개월마다 5%의 이자를 준다라고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 채권 발행이라고 하거든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죠? 네, 여기서 1,000만 원이라고 적은 것이 바로 채권의 가격이고요. 1년 후라고 적은 것은 채권의 만기, 3개월마다 5%라고 적은 게 바로 채권의 이자가 되는 겁니다. 채권은 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라고 하고요, 국가에서 발행하면 국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채권 자체를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델림 휴대폰 회사의 채권을 1년간 보유해야 원금 그대로를 다 받을 수가 있는데요. 친구 A가 갑자기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빌려줬던 1,000만 원 갑자기 필요해서 다시 나한테 줄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전 이미 그 돈을 받아서 공장도 찍고 예쁜 부품도 다 산 거예요. 1년 뒤에 돈을 돌려준다고 생각을 해서 이미 다 써버린 거죠. 제가 A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A야, 지금 휴대폰 회사 잘 되고 있어서 나에게 돈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혹시 너 이거 D한테 너 채권 주고 팔면 안 될까? 이렇게 돈을 받으면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는 D에게 채권을 팝니다. 네, 이렇게 저는 회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자를 A 말고 D한테 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채권의 유통입니다. 채권은 내가 투자한 원금을 만기가 지나면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고 중간중간 약속된 확정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자금이 필요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 채권을 팔 수도 있고요. 단지 회사나 국가가 망하게 되면 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그 회사나 국가의 안정성을 확인해보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네, 회사나 국가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바로 회사채의 등급, 국가 신용 등급입니다. 채권에 대해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럼 지금부터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시 해볼까요? 네, 제가 만든 델림 휴대폰이 엄청나게 잘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공장도 늘리고 직원도 더 뽑고 엄청 잘 되는 거예요. 델림 휴대폰의 공장, 가지고 있는 부품들, 판매 지점 등 현재 가치를 돈으로 이렇게 환산해 보니까 약 10억 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0억 원 있으면 델림 휴대폰을 통째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좀 꿈이 더 컸어요. 그래서 회사를 더 키우고 싶은 거죠. 그때 자산가 버핏 씨가 저에게 다가옵니다. 네, 버핏 씨는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죠. 델림 휴대폰은 너무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 같습니다. 내가 10억을 투자할 테니 나에게 델림 휴대폰의 50%에 해당하는 지분을 주고 또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회사 수익의 50%도 나에게 나눠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는 버핏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델림 휴대폰의 회사 가치는 총 20억이 되었고요. 네, 저와 버핏 씨는 회사의 수익을 보유한 지분만큼, 그러니까 50대 50으로 나누는 동업자가 됐어요. 그런데 버핏 씨와 같이 동업을 하자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총 100억을 한번 모아볼까? 이렇게 결심을 했죠. 100억 원을 총 10만 개의 주식으로 잘게 쪼갭니다. 그럼 주식 한 개당 얼마일까요? 네, 100억 나누기 10만 개를 하면 한 개당 10만 원. 한 주식 한 개당 1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죠. 네, 이걸 코스피라고 불리는 주식을 사고 파는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네, 이렇게 버핏 씨처럼 델림 휴대폰에 투자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우리 회사 주식을 한 주당 10만 원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IPO, 즉 주식을 상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MA 계좌가 있으면 누구나 코스피 시장에서 델림 휴대폰 주식을 한 주당 10만 원에 주고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델림 휴대폰 100주를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은 100주 곱하기 1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이죠. 즉, 델림 휴대폰 전체 회사 가치 100억 원 중에서 1000만 원에 해당하는 0.1%의 지분만큼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의결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델림 휴대폰으로부터 매년 투자 수익금을 배당금으로 받게 되는데요. 이 주식은 팔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어느 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델림 휴대폰 주식 100주를 정리하고 싶다면 델림 휴대폰이 상장되어 있는 코스피 시장에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델림 휴대폰 주식이 현재 주당 막 20만 원씩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10만 원이었던 주식이 20만 원으로 비싸진 거죠. 많은 사람들이 델림 휴대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가 높아진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가지고 있던 100주를 주당 20만 원에 팔게 됩니다. 결국 주당 10만 원에 사서 20만 원에 팔았으니까요. 2배의 매도 차익을 이뤄내게 되겠죠. 반대로 주식이 5만 원으로 떨어졌다면, 싸졌다면 투자 금액의 50%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채권과 주식의 차이점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채권은 내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일정 기간 후에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대신 약속한 날짜에 이자를 꼬박꼬박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미래 가치에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아요. 내가 투자한 금액만큼 회사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회사의 수익금도 배당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산 주식만큼의 금액을 반드시 돌려받을 수는 없고요. 내가 산 주식 가격보다 비싸게 팔았을 때 이익을 보게 되지만 떨어지면 또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으며 빌려준 기간 동안 약정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주식보다는 더 안정적일 수가 있는 거죠. 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채권의 투자 레벨이 2단계, 주식의 투자 레벨이 6단계인 겁니다. 자, 그럼 중간에 끼어있는 이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 주식형 펀드, ELS, ETF
이것들은 과연 다 뭘까요? 근데 투자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투자할지 모르는 투자자들을 위해 펀드라는 상품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펀드 매니저라는 전문가가 여러분의 돈을 모아서 알아서 투자를 하고 또 그 수익을 여러분들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대신 그 대가로 운용보수를 받아가는데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나보다 주식과 펀드에 대해 잘 투자할 수 있는 펀드 매니저를 고용하고 내 돈을 잘 운용해서 수익을 내줘. 그럼 내가 보수를 줄게 라는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이게 바로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펀드는 그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의 역량에 따라 수익률이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의 역량과 운용 스타일, 과거 수익률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전체 자산 중 60% 이상을 채권으로 운용하는 펀드는 채권형 펀드, 전체 자산 중 60% 이상을 주식으로 운용하는 펀드는 주식형 펀드,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운용되면 혼합형 펀드라고 합니다. 주식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투자 레벨은 올라가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네, 좋은 펀드를 고르는 기준은 다음 영상에서 더욱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는 ELS, DLS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 ELS, DLS는 쉽게 말해서 증권사와 내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ELS는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불리고요. DLS는 파생 결합 증권이라고 불립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죠? 네, 근데 혹시 여러분들 이 영어 단어를 보시고 공통점 발견하셨나요? 링크드라는 단어가 있죠. 연결되어 있다는 뜻인데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ELS는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등 지수에 연결되어 있는 상품이고요. DLS는 원자재, 금, 통화 등 주가지수가 아닌 것에 연계가 되는 상품입니다. ELS는 주가지수를 가지고 내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DLS는 주가지수가 아닌 다른 것들, 원자재나 금리나 통화 등을 가지고 증권사와 내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쉽죠. 주식을 잘 몰라도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주가지수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직접 주식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 위험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는 있으셔야 합니다. 역시 자세한 추가 설명은 또 다음 시리즈에 더 자세히 다룰게요. 자, 이번에는 ETF입니다. ETF는 Exchange Trade Fund의 약자로 상장 지수 펀드라는 뜻이에요. 맨디어 펀드라는 단어 보이시죠? ETF는 펀드의 한 종류인데요. 자, 그럼 어디에 운용되는 펀드일까요? 자, 그 전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주식을 각각 한 주씩 보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마도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은 코스피 상승률과 동일할 겁니다. 네, 우리나라의 코스피는 1980년에 생겨났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100으로 시작했고요. 현재는 2100을 넘어가고 있죠. 무려 21배나 성장을 했습니다. 네, 만약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모든 주식을 다 보유하고 있었다면 21배의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모든 주식을 다 보유하기에는 매우 어렵죠. 그래서 인덱스 펀드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시장 수익률을 추정할 수 있도록 운용되는 펀드인데요. ETF는 이 인덱스 펀드 자체를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게 상장시켜 놓은 상품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주식이 펀드보다 편리한 점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다는 점입니다. 펀드는 한 번 사면 팔기까지 최소 3일에서 최장 7일에서 8일까지도 걸리거든요. 근데 주식은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자유롭죠. 반대로 펀드가 주식보다 편리한 점은 뭘까요? 바로 내가 개별 주식을 힘들게 고르고 사고 팔 필요 없이 알아서 펀드 매니저가 운용을 해준다는 점입니다. ETF는 바로 이런 장점들을 모아놓은 상품인데요. 주식처럼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고 팔 수 있고 한 개의 주식에 위험하게 다 투자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지수의 수익률을 따라가도록 펀드로 잘 구성해놨기 때문에 힘들게 주식을 고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나 주가지수를 가지고 운용되는 상품인 만큼 펀드와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레벨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은 CMA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를 투자 레벨에 따라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네, 무턱대고 투자를 시작하는 것보다 한 단계 한 단계씩 투자의 범위와 경험을 넓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투자 레벨은 단순히 채권을 투자한 경험이 있다는 것만으로 투자 레벨 2단계가 되는 것 아니고요. 채권이나 채권형 펀드에 투자를 하고 지속적인 수익률을 냈다라고 하신다면 진정한 레벨 2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제서야 비로소 레벨 3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투자 레벨에 따라 차근차근 더 심도 있는 내용으로 영상을 가지고 올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영상도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